버즘나무에 발생하는 탄저병 감염 시 잎에 나타나는 병증 중 특히 잎맥을 따라 특징적으로 형성되는 무늬는 무엇인가요? 버즘나무 방패벌레의 피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잎의 어느 부분에서 특징적인 흔적인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요? 버즘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방패벌레 성충의 평균적인 몸 길이는 대략 몇 밀리미터 정도인가요? 도시의 가로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무, 바로 이 버즘나무 플라타너스잖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늠름한 나무가 사실 봄이랑 여름 두 계절에 걸쳐서 아주 연달아 공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계절별 공격수들의 연계 플레이를 좀 파악해서 버즘나무를 지킬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연계 플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부분 봄에 병하고 여름에 벌레를 그냥 별개로 보고 따로따로 대응하려 실패하거든요. 아, 따로가 아니군요. 그렇죠. 사실 봄에 병을 알아서 약해진 나무가 여름에 해충에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 거죠. 와,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게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봄부터 시작해보죠. 탄저병이 문제인데 여기서 제가 정말 의외였던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과일 쏟게 만드는 탄저병균이랑은 전혀 다른 종류라고요. 네, 종류가 다릅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가을에 낙엽만 깨끗이 치워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 병원균은요, 낙엽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가지 틈이나 눈 안에서도 겨울을 나거든요. 아, 가지에서도요? 네. 그래서 가을 낙엽 처리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감염된 가지를 겨울에 미리 잘라내서 병원균의 월동 장소 자체를 없애는 이른바 위생적인 가지치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피해 증상도 보니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잎핵을 따라서 꼭 번개가 치는 듯한 검은 무늬가 생기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 새순이 그냥 까맣게 죽어버려서 나무 모양까지 막 뒤틀리고요. 그래서 겨울철 가지치기로 나무 안쪽까지 바람이 잘 통하게만 해줘도 최고의 예방책이 되는 겁니다. 통풍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만약 이미 병이 발생했다면 새잎이 막 돋아날 때 맞춰서 등록된 전문 약재를 뿌려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봄에 탄저병 공격을 어떻게든 버텨냈다 쳐도 이 나무가 한숨 돌릴 틈이 없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여름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적 3mm짜리 아주 작은 버즘나무 방패벌레가 기다리고 있던데요. 아, 이 벌레가 정말 골치 아픈 점이 바로 그 방제 시점입니다. 시점이요? 네? 보통 잎이 허옇게 변색되는 피해가 눈에 확 띄는 게 8월이거든요. 그때서야 약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거죠. 아, 그럼 언제 해야 되는데요? 최적의 타이밍은요, 월동을 마친 성충이 낳은 알에서 1세대 어린 벌레들이 막 깨어나는 바로 5월 중순입니다. 5월 중순이요? 그때는 피해가 거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대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아, 자료에 정말 기가 막힌 팁이 있었어요. 뭐였죠? 잎 뒷면을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다른 벌레 피해랑은 다르게 이 방패벌레가 있는 잎 뒷면에는 까만 벌레똥이랑 반투명한 허물이 잔뜩 붙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군요. 바로 그 조기 진단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5월 중순 아직 벌레들이 멀리 퍼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나무가 약효를 직접 빨아들이는 방식의 침투성 살충제나 수관 주사를 사용하면 정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와, 결국 버짐나무 관리는 이 시간차를 둔 협공에 맞서는 계절별 연계 작전이네요. 그렇죠. 겨울에는 가지치기로 탄저병의 근원지를 없애서 나무 체력을 비축해두고 봄에는 5월 중순을 딱 노려서 방패벌레 1세대를 선제 타력해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두 시기를 놓치면 체력이 바닥난 나무에 미국 킴블라방 같은 2차, 3차 회충까지 막 달려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봄철 방어가 여름을 그리고 그의 나무의 전체 건강을 좌우하는 셈이죠.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겨울철 위생가지치기로 탄저병을 예방하고 5월 중순에는 잎 뒷면의 검은 점과 허물을 단서로 방패벌레를 조기 방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버즘나무를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결국 도시의 빽빽한 토양이나 대기오염 같은 환경 스트레스가 나무의 면역력 자체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하잖아요. 아,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병과 벌레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이 버즘나무가 이런 위협에 스스로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큼 튼튼해질 수 있는 도시 환경,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버즘나무에 발생하는 탄저병 감염 시 잎에 나타나는 병징 중 특히 인맥을 따라 특징적으로 형성되는 무늬는 무엇인가요? 버즘나무 방패벌레의 피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잎의 어느 부분에서 특징적인 흔적인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요? 버즘나무에 피해를 입히는 방패벌레 성충의 평균적인 몸 길이는 대략 몇 밀리미터 정도인가요?